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예보해 드린 대로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감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감기 한번 들리면 좀처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여러분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이달부터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주는데요. 예. 원래 정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을 한 4만 8천 대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예. 12,000대 더 늘려서 6만 대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노후차, 경유차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해당을 하고요. 대부분 트럭입니다. 차종별로 그 용량별로 165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 폐차 지원금하고 개별 소비세 감면 효과까지 다 받게 된다면 최대 3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자, 그리고 미국산 계란 164만 개가 이르면은 이번 주 중에 시중에 풀리죠. 예? 예, 설 전에 맞습니다. 설 전에 계란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제 급히 이제 시중에 푸는 건데요. 처음으로 이제 수입 신선란이 대량 수입이 되는 건데요. 미국산 신선란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 들어올 수 있고요. 수입 계란은 30개들이 한 판을 6개씩 묶어서 파손되지 않도록 옮겨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깨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충격 흡수제를 넣어서 항공기로 수송됐다라고 하고요. 수입 계란 가격은 시중 국내산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란 한 판 가격이 전국 평균 9,142원인데 보통 10,000원 이상 넘죠. 그래서 한 알에 305원 정도인데 수입산 가격은 300원 미만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운송비 절반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달걀 부족 사태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일부 여기 시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운송비 지원 예산은 9억 원인데 이걸로 운송할 수 있는 건 훨씬 약 한 1,500만 개인데 이거는 국내 평균 계란 소비량이 하루에 4천만 개입니다. 여기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신선란 외에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가공란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수입 확대하기로 해서 설 전에 계란 부족한 사태를 어떻게 다 방지할 수 있을지 만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크라이슬러도 결국 트럼프에 굴복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들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어제 우리가 그 삼성하고 LG도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미국의 공장을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더합니다. 그 압박 강도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포드가 그랬고요. 이제 크라이슬러도 미국 내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 뭐 크라이슬러도 공장이 있는데 이걸 미시간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멕시코에서 11,800명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절대로 미국으로 다 전환을 하겠다, 이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크라이슬러는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투자 늘리는 게 절대 트럼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기업에 투자나 일자리 창출 압박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크라이슬러도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멕시코가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무관세니까 멕시코의 생산 공장들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그 공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참 고민이 많겠죠. 예. 아니 뭐 트럼프가 만리장성식으로 뭐 국경에다가 담쌓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담을 쌓지 않아도 이 주변 국가들한테 상당히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면 그런 게 구체화될 텐데 다들 이제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불량식품을 유통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제도가 실시된다고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요. 유통기한 위변조한 불량식품을 이제 많은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이 먹게 되는데 이걸 유통을 하면 한 차례만 적발이 돼도 영업허가 등록을 다 취소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런 올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식품안전처 같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준이 5개였습니다. 이번에 9개로 늘린 거죠. 이번에 추가된 기준이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통기한 위변조가 있고요. 수질검사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거나 사료 공업용 같은 비식용용 원료를 사용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걸려도 퇴출을 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라는 거고요. 불량식품을 적발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도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화장품 회사 주가가 중국 리스크 때문에 급락하고 있다고 그러죠? 최근에 중국발 소식 다 안 좋은 얘기만 들리고 있죠. 국내로 오는 패키지 여행 줄인다. 한국으로 띄우는 전세기 안 띄우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류 방송 안 틀겠다. 한류 광고 안 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사드 배치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더 그럴 텐데 사드 배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이죠. 주가는 작년 7월에 비해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6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당장 뭐 잠깐 맞고 가면 소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증시에서 들리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해도 2% 이상 내렸고 4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작년 7월에 비해서 58%나 떨어졌고요.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한국콜마 브랜드 없이 뭐 생산 의뢰 받아서 생산만 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1년 중에 어제가 가장 주가가 낮았고요. 6개월 전에 비해서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화장품 관련주도 다 약세이고요. 어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대표적인 관영 매체죠.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면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 사지도 않고 강력히 보복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게 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사실 어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을 또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행태도 사실 이게 좀 어떻게 자제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예비 소집이 내일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내일 예비 소집하면은 투수들부터 훈련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WBC 대표팀이 예비 소집이 내일 있고요. 그리고 투수들이 이제 먼저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동열, 김종수 코치가 이 박희수, 차우찬을 포함한 5명의 투수들을 이끌고 이번 달 31일부터 이제 괌에서 훈련에 들어가고요. 이 나머지 선수들은 다음 달 11일에 오키나와로 전지 훈련을 가게. 오키나와에서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또 요코하마 등과 연습 경기가 있고요. 예. 이 다음 달 23일에 귀국해서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3차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3월 6일에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A조 1라운드가 개막하거든요. 예. A조에 우리하고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만이 속해 있고요. 이 4팀 중에서 상위 2팀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프로축구에서는 강원FC가 확실하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엔 베트남 출신 쯔엉 선수, 쯔엉 맞죠? 예, 쯔엉 맞습니다. 선수를 영입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네요. 예, 이 쯔엉 선수가 이 베트남의 이 호앙 안지아라이에서 2년간의 인천 유나이티드로 임대된 선수거든요. 예. 지난해 인천에서 뛰었는데 올해는 이 강원 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1부 리그인 이 클래식에서 4경기 출전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실력은 아닌데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베트남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이 강원 FC의 전략적인 포석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단식은 구단 사무실 같은 데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어제 입단식을 가졌는데 특별히 베트남 대사관에서 입단식을 가진 겁니다. 그 어제 입단식 할 때 베트남에서도 취재진들이 많이 찾아왔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이 박지성, 안정환 같은 선수들이 유럽팀에 입단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보였던 관심을 그쵸. 떠올리면은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베트남 대사관에서 입단식을 가졌다. 이게 사실 베트남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 쯔엉 선수한테 굉장한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냐 하면은 이 쯔엉 선수가 올해 22살이고요. 예. 지난해 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경기밖에 뛰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번 달 초에 이 베트남 축구협회가 인기 투표를 했는데 쯔엉 선수가 49.1%의 득표율로 베트남 최고 인기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 입단할 때 이 팜후이치 주한 베트남 대사가 쯔엉 선수를 베트남의 박지성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베트남의 박지성. 예. 예. 그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이 인천이 이 베트남 데이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계시는 베트남 분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와서 마케팅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거든요. 예. 문제는 쯔엉 선수의 경기력인데 이제 좀 더 노력해가지고 경기에 더 자주 나올 수만 있다면 K리그도 우리나라도 이 베트남의 이 K리그 중계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베트남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동남아에서 축구가 굉장히 인기예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권투하고 축구가 이 동남아에 상당히 인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마케팅 제가 볼 땐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김연아 씨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 금메달 딸 때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등록이 됩니다. 이 문화재 보호법에 이 50년 이상이 돼야지 문화재로 그래야지 문화재죠.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근데 이 제한 때문에 이 근현대 문화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지난해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 시행 규칙에서 50년이라는 제한이 삭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근거해서 어제 이제 문화재청이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속에 이 김연아 스케이트를 문화재로 등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근데 좀 재밌습니다. 이 김연아 스케이트가 이탈리아제 부츠에다가 영국제 나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재청은 이 김연아가 한국 선수로는 이 최초로 동계올림픽 피겨에서 우승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문화재로 등록한다라고 이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과거에? 스포츠 관련 문화재? 예,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 1936년 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손기정 선생의 유품이 있거든요. 네. 금메달하고 월계관 또 이 우승 상장 등이 등록문화재 제489호로 돼 있고요. 또 일제강점기에 사이클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죠. 엄복동 선생의 자전거도 등록문화재 466호입니다. 예. 또 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죠. 이 48년 런던 올림픽 수영 다이빙에서 아시아인으로 최초의 금메달을 따냈던 이 제비교포 세미리 선생의 수영복도 등록 문화재고요. 이외에도 이 스포츠와 관련된 등록 문화재가 그렇군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예? 이제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라고 하니까 낯선 느낌이 좀 사실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군요. 예. 자, 동계 종목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스노보드의 최보근 선수. 예. 515파 유로파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네요. 이 스노보드 이 최보근 선수가 유로파컵 평행 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 경기에서 이 김상겸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스노보드에서 이틀 연속 메달이거든요.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이 오늘부터 이제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상호, 최보근, 이 지명권 선수가 메달에 도전합니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또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 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여자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노래를 배웠고 어깨 너머 높은 곳으로 보이는 나무며 구름들이 춤추며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등 뒤에서 본 세계는 리듬이었다. 그리고 춤이었다. 바람이 그랬고 흰 눈 쌓이는 폭설의 흰 밤이 그랬다. 오늘은 김선우 작가의 소설 나는 춤이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10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생존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걸 보면 대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아직도 계속 그러고 계시는 게 좀 안타깝고 나라 꼴이 이 모양에서 착잡하고 위에 정권부터 해서 애초에 세월호도 거기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닌가 해서 너무 답답해요. 그 모른다고라는 대답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를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 싶고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고 어제 일처럼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7시간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탈출한 학생들이 구조가 아니라 탈출이었다. 분명히 해경이 절대로 구조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계속 국민들이 선동을 당하는 거라는 식의 입장만 내놓고 있고 정확하게 국민들 의견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세월호 인양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또 위안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소녀상 문제도 여러 문제로 터지고 있어가지고 인양이 아마 계속 지연될 것 같은 느낌인데 빨리 대통령이 내려오고 빨리 선거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그게 지금 최선의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잊고 지낸 시간이 또 1000일이라는 시간이 되잖아요. 또 가슴 아프게 묻고 있던 시간도 1000일이라는 시간이 되는데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좀 해결이 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청문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못했다.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 좀 내가 미흡했다라는 것들을 빨리 얘기해 주면은 촛불 민심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마치 1000일이 지났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숨이 꺼져갔고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한 말처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화문을 바뀐 촛불처럼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본의 한 여당 간부의 발언이 우리 국민을 지금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은 귀찮은 나라라고 언급한 겁니다. 아베 총리 역시 방송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대로 일본은 10억 엔의 돈을 냈다. 한국도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러면서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이종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귀찮은 나라다. 이 발언한 일본 자민당 간부가 이른바 지한파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니카이 씨라고 자민당 간사장인데, 간사장이면 이제 총재 빼고는 당에서 가장 이 중심 인물이고, 당 대표, 원내대표 비슷한 건데요. 그리고 워낙 아베 지금 일본 정권 내에서도 정부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고 평소에 그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한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있고 또 중국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정부 여당 내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사람인데 이번에 약간 어떻게 보면 막말이죠. 워낙 일본 정치가들이 가끔 말을 거칠게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때까지 무슨 막말로 문제가 된 기억은 제가 잘 없는데요. 이번에, 아마 프로그램이 굳이 상계 계통의 약간의 이 대담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약간 모르겠는데. 좀 우파 성향의 언론에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 프로그램 자체는 상계 신문 그룹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약간 좀 의외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결국은 이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전체 문맥을 보면 전문 비슷한 걸 저는 이 프로그램은 보지 못하고 위성 채널인데 프로그램 보지 못하고 신문에 보도된 전문에 가까운 걸 봤는데 나름대로 한국은 중요하고 관계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는 않다. 일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좀 복잡한 나라다. 그런 문맥인데 말이 좀 거칠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 여당 관계자니까 이번에 일본 정부가 단호한 태도 취한 건 잘한 거다 하는 걸 변호하는 입장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발언 자체로 무슨 비판하거나 그런 건 잘 없고요. 그리고 물론 아사히 신문이나 이런 약간 좀 리버럴한 쪽은 일본 정부의 이번에 이 대사 일시 귀국 같은 그런 강경 조치를 비판하고 상황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컨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 지상파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혐한론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 또 일본 여론 자체에 보수화가 있어서 이런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는 식으로 동의하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베 총리도 우리 이미 10억 원 돈 줬다.
예? 그렇죠.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예, 말씀하시죠. 뭐 정부 여당으로 보면 작년 작년 12월이 됩니까? 재작년 예. 12월에 위안부 합의 이걸 엄격히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식의 압박을 하는 게 기본 톤이니까 아베 총리의 말도 10억 원이라는 건 그 합의 중에 한 부분인데 그걸 일본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했는데 한국은 그 합의 중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뭐 그런 견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문맥을 보면은 10억엔이라는 돈하고 소녀상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근데 이 합의에는 뭐 소녀상 문제 없잖아요. 예? 산 자체가 없잖아요. 노력 목표로 예.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는 식의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예. 발표에. 아마 우리가 그런 좀 애매한, 그러니까 소녀상 문제를 10억엔 대가로 소녀상을 이전한다 하는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소녀상이라는 단어가 이 합의라기보다는 공동 발표인데 발표에 문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미를 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 그 전체가 세트니까 10억엔 거처를 했으니까 소녀상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시킨다. 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하고의 그 통화 스와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외화가 부족하고 필요할 때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꽂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요. 이거를 중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어요. 예? 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는 상당히 대사 일시교육도 그렇고 수화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예상 밖의 강경 수단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강경 대응인데 그 좀 놀란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동안은 이전에는 예컨대 역사 문제 이런 게 있어도 정치, 경제, 사회 협력이나 교류 이런 건 별도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논리를 많이 자기네들이 전개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연계시키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이 약할 때 좀 흔들고 압박을 한다 해서 경제 카드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도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자기네들이 해왔던 얘기하고도 모순되고 아마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하니까 좀 2차 자제에 차기 정권도 보면서 흔들어 놓겠다. 그런 의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점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지금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을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리고 아마 일본으로 보면 지금 한국이 예컨대 지금 이런 강경 대응을 해도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소녀상 문제의 본격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차기 정권을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압박해 놓자 하는 그런 의도는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베 총리를 보면 일본에서는 아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의 지지 기반인 우파로 보면 위안부 문제 하면 소녀상 문제가 돼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소녀상 문제가 가장 일본 우파로 보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하면 아베 총리로서는 일단 자기 지지층이니까 일정한 강경 자세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베가 3선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결국은 그런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 내년에 이제 그 임기가 끝나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 자민당 규약을 변경을 해서 3선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아직은 내년 이야기, 2018년 이야기인데, 그러나 본인이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걸 조금씩 비치고 하니까 일종의 그 장기 집권의 포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의 포석 중의 일환이 바로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만든 이 강경 대응하고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일단 지지층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당장 약간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업적을 위해서
한국을 지금 집중적으로 때려야 되겠다는 그건 무슨 절박한 요인이 아베 시에 있는 건 아니고 한데 일단 지지층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에 또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이 태도는 유지를 한다.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히려 지금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네.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도 무슨 대사 소환이 아니고 일시 귀국이라고 해서 항의하는 자세만 이렇게 좀 취하고 그리고 약간 좀 우리로 보면 어떤 도의에서 어긋나지만 경제 카드를 보이면서 좀 압박을 하고 네. 뭐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베? 네, 그 지금 현재 뭐 자민당 내에서도 뚜렷한 라이벌이 잘 없고요. 야당이 워낙 약해서 현재로 나가면 경제가 그렇게 커다란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아직 위태위태하지만 경제가 그렇게 크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한 현재 정치적으로 보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와사다 대학교 이종원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이것이 여론이다. 어제 7번째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텅 빈 자리가 많아서 굉장히 좀 아쉬웠죠. 근데 국정조사가 연장이 안 되면 어제 청문회가 마지막이고요. 근데 연장을 안 되는 게 아니라 연장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제 청문회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알아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문회 일단은 국민들의 이목 끄는데 성공하지 않았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제 거는 이제 포함된 게 아니고 지난달 말에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요. 서울신문에서 이제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과 함께 전국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1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는데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33.2%였고 반면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59.9%. 그러니까 거의 60이 되는 것이죠.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월등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뭐 약간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가 있다, 국정조사 효과가 있다는 게 42.9%니까 평균치보다 좀 높고 또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는 24.9%였으니까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평균치보다 좀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성향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그러니까 실체를 발견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의견이 월등히 좀 높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이제 밑바닥에 깔리면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증인들 이 나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든가 위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 이전에 어떤 다른 것들과 좀 차이가 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15번은 보통 그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조윤선 장관의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한 시인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증인들이 모두 입장이 바뀌질 않아요.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제 조윤선 장관 쭉 했는데 뭐 이제 일부 간혹
뭐 힘내라라고 하는 댓글도 있긴 있었어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예. 또 뭐 의원들이 호통만 치고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이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 어쨌든 증인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어제 이제 조 장관이 증인 선서도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네티즌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건 아주 대놓고 이제 거짓말하겠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댓글들. 또 정말 억울하면 증인 선서를 하고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 뭐 이제 몰랐고 또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하면 장관은 허수아비였느냐 이런 이제 비난들도 있었고 또 모든 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조롱 섞인 반응들이 뭐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반드시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을 다 모르는 사람들만 나왔어요. 2대 부정입학도 그렇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뭐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최순실 자체도 뭐 아무도 모르고, 최순실도 안다고 인정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랬는지 궁금한 게, 2대 그 김경숙 전 학장, 최대 학장, 딱 한 명 안다고, 야,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대부분 이제 고학력자들인데, 네, 그렇죠. 비난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약간 최순실 유령설도 있더라고요. 최순실이 유령이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습니까, 평가가?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 의견들, 좀 실체 파악에 미흡하다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비해서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59.6%. 예. 이제 60%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은 33.3%. 그러니까 아까 거랑 정반대예요. 예. 그래서 특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뭐 정치적인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봤는데 내가 보수다, 중도다, 진보다 상관없이 평균치 60% 내외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편향성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굉장히 어떤 기대감으로 균일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을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청문회 얘기는 아닌데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바른정당 생겼잖아요. 네. 비박신당 이름이 바른정당인데 이게 보수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순한글명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순한글이었고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진보 정당에서 많이 순한글 이름들이 과거에 보면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 보수 정당이 순한글명을 주도하고 있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 바른정 정당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하는 거 보면은 바른이 우리가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른쪽이니까 우파. 예.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당에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올바른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정의와 또 부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뭐 정의 이런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은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른정당을 패러디해서 이바른 정당이 될까 또는 친바른 정당이냐 아니면 반기문 전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면 기름 바른 정당이 되느냐 이제 이런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름대로 바른정당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나왔을 때에도 무슨 더불어냐 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서울신문과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달 27일에서부터 29일까지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난 1일 날 발표한 것이고, 자세한 것은 중앙 여론조사, 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이건 선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춥지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